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리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배운 관용과 애국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일단 관용부터 한번 볼게요. 요 관용이 선생님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 맞아요. 실제로 자유주의의 관용과 공화주의에서의 관용의 딱 의미만, 딱 여기에서만 보면은, 의미만 보면, 뭐가 그렇게 다른 거지? 구분점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좀 어려워. 그래서 요걸 의미를 구분한다기보다는 요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관용과 공화주의에서 바라보는 관용이 사용되는 상황 혹은 필요로 하는 그 이유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관용의 뜻을 한번 보자. 자신과 다른 견해나 행동을 승인하고 자신의 견해나 행동을 강요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왜? 자유주의에서는 뭐가 중요한데? 자유주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같은 그런 개인선을 위해서 관용하고 터치하고 간섭하지 말아라. 그게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용인 거예요. 좀 이따가 필기로 정리 한번 할게요. 간단하게. 그럼 공화주의에서의 관용은 뭐냐? 일단 한번 읽어보자고 뜻을. 뭐를 보장하려고? 비지배적 자유를 보장하려고. 즉 뭐야? 우리 계속 했었는데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여기서 벗어나려 그러는 거잖아. 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자기 멋대로 하는 지배를 막기 위해서 관용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공화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라 그러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자유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이러한 관용이 잘 이루어지면 누군가 소수의 사람이나 혹은 뭐 어떤 권력자한테 타인 그런 소수의 몇몇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누군가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으면서 어떤 일부가 권력을 지배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빈칸에다가 저는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키워드로만 알면 안 되고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 우선 자유주의에서의 관용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만 얘기하지만 이 단어가 들어간다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맥락을 알아야 돼. 간섭하고 뭔가 터치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공화주의 관점에서의 관용은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막기 위해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자유주의의 관용은 약간 소극적인 개념인 거죠. 간섭하지 마. 관용을 베풀어. 내 의견에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마. 이런 관용이라면 공화주의에서의 관용은 이런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막기 위해 우리 관용을 베풀어야 해. 관용이라는 덕을 가져야 돼. 적극적인 개념인 거죠. 보다 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애국심은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 자유주의에서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뭐야? 헌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헌법을 사랑하는 게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애국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헌법. 그리고 밑에 이거부터 보자. 민족주의적 애국심.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그냥 그때 얘기했었죠. 막 내 나라, 우리 민족. 그냥 어떤 조건 붙이지 않고 내 나라가 내 민족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야. 근데 공화주의는 이런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나 뭐 우리의 공동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한 사랑인 거죠. 국가 전체적인 그런 사랑. 알겠죠? 공화주의는 꼭 민주주의적 애국심과 자유주의 애국심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드디어 오늘 이제 배울 민주주의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웃음기를 싹 빼고 진지하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주주의가 되게 무시되고 막 유린당하고 막 찬탈당하고 이런 끔찍했던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 3.15 부정선거 그리고 여러분 이런 파마첵스 사건이 있는데요. 이 파마첵스 사건이 뭐냐? 2004년에 초딩들이 이제 파마첵스냐 초코첵스냐 대통령 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뭐 어떤 방송업체여서 요 첵스 판매하는 판매처에서 투표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 초딩들인지 아니면 어른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파마첵스를 만들자에 이제 압도적인 1위를 했던 거지. 근데 회사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걸 무시하고 이제 초코첵스의 초코 맛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상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2004년에 있었던 일인데 바야흐로 작년 딱 이맘때쯤 우리 민주주의 승리한다. 초코첵스의 독재가 끝났다면서 파마첵스를 만들었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투표를 해서 얘가 1위를 했는데 얘 대통령 뽑았는데 회사 측에서 무시했었잖아.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다. 오늘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배워볼 것입니다. 프레이버 첵스. 자, 민주주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민주주의에 좀 정신사납지만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자, 봅시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로 국민을 뜻하는 요 데모스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1번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인민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다. 아니 그러면은 인민이 뭐예요? 여기서 인민은 여기 뜻이 나와 있는데 국가나 사회의 일반 대중을 의미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건 인민이란 건 이렇게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요 일반 대중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민주주의라는 건 정치 공동체의 주권은 뭐야? 주권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이고 전반적으로 결정한 최고의 권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주의라는 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고 인민, 이 전체 일반 대중에게 있다. 그리고 결국 또 이걸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향하는 제도라는데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 피지배라 그러죠.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이 똑같은 게 민주주의인 거야.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학급회의 때 우리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 학급회의 때 우리가 뭐 의견을 내잖아. 저는 뭐 이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저는 이거를 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얘기들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결론을 우리가 따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그걸 또 우리가 다스림 받기도 하고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같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지배와 피지배가 같은 그런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사상이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면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이런 건데 밑줄 한번 쳐볼게요. 모든 시민이 다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를 갖고 있어야 된대. 어디에 하는 것? 공공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시를 보면 나이나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인종, 종교회 등의 제한을 안 받고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 나이는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게 무슨 소린가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나이가 더 많다고 투표권을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문을 한번 보면 우리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건 권력이 누구 소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전체 인민의 손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분석 해석 부분에 민주주의의 특징은 첫 번째로 1번 모든 아테네 시민이 이 당시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시대였는데 모든 아테네 시민이 정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모든 시민이 정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걸 특징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의사결정할 때 시민들 사이에 대화와 토론을 강조한다. 좀 요 아테네 시민이 정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첫 번째가 요거고 두 번째가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권력이 구성되고 권력이 이제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를 선출했으면 당연히 감시하고 내가 그 지도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권이 인민에게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됐죠? 넘어가 봅시다. 아까 요 1번에서 모든 아테네 시민이 정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운 게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안타깝냐?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할까? 이 그림에서 이상한 게 뭘까? 왜 이 사람들만 있지? 싶은 게 있을 텐데. 어때요? 지금 여기에 여성이 있어 없어? 없지. 이게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보여주는 이제 그 그림인데 민주주의의 기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한 건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인데 이 당시에는 남성만, 근데 재산을 가진 남성만이 시민으로 규정됐대. 그래서 아까 제가 요 1번에서 안타깝다는 게 모든 아테네 시민, 요 모든 아테네 시민이란 건 재산을 가진 남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나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 참여가 제한됐대. 이게 왜 그랬냐면 뭐 이 당시에는 여자는 굉장히 사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예를 들어 가사노동 전담하고 그리고 요 노예 같은 경우는 뭐 사회의 주요 농업 같은 거 있지. 농업. 이런 일들을 다 이 사람 노예가 했던 거고 여자들은 그런 집안 가사노동을 전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바빠.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일이 없으니까. 열받죠?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주요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할 일 없는 남성들만이 시민으로 규정되고 얘네가 정치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뭐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다.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이제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으로 인정받고 다들 이제 참여하게 됐겠죠. 뭐 여러 가지 근대 시민혁명도 막 있었겠지만. 그래서 요런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받게 된 토대를 제공한 건 우리 이미 배웠어. 뭐야? 많이 봤죠? 이 사람 누구야? 로크, 깐깐해 보이는 로크. 그리고 굉장히 인간은 선하다고 얘기할 것만 같은 루소가 있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사회계약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사회계약론이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는데 토대를 제공했다는 거지. 어떻게? 봅시다. 로크, 이 사람이죠. 로크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바라봤냐? 비교적 평화롭다고 바라봤죠. 근데 얘들아, 비교적 평화롭다는 거는 싸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비교적 평화롭긴 하지만 언젠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시 이 뭔가 명확하게 분쟁 시 해결해줄 뭐 공정한 뭐 재판관이라고 해도 좋고 심판관이라고 해도 좋고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공정한 재판관, 심판관이 없으니 내 생명이나 내 자유나 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어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 공동체의 그런 구성원이 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네가 사회계약론인 거고. 그런데 이제 로크에선 중요한 게 계약을 통해서 정치 공동체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권력이 막 누군가 일부한테 다 주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권력이 이제 나누어져야 된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치를 강조하고 권력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권력 분립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권력이고 집행권은 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권력인데 이걸 이제 나눠야 되는 거지. 왜냐면 만드는 사람이 집행까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집행할 거니까 내 입맛대로 만들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를 하는데 입법권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조금 더 영향력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로크가 이거 끝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아마 국가 때 배웠을 테니까. 그리고 루소를 한번 보면은 요 사람인데 루소는 로크랑 자연 상태가 조금 달라. 자연 상태가 얘는 아까 로크는 비교적 평화로움인데 얘는 평화롭고 자유로워.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처음에는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근데 결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만나기 마련이죠. 집단으로 만나게 되면서 결국 뭐 사유재산도 발생하게 되고 나만의 것, 집단들이 모였을 땐 내 것, 네 거 막 아무거나 공유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더 편안해 자유를 많이 누리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자유를 조금 덜 누리게 되는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못 누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자유 잘 누리려면 계약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 상태의 자유를 포기할지라도 계약을 맺어서 이제 정치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스스로가 주권자이고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인 그 공동체에서 자연적 자유는 아니지만 시민적 자유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공동체, 우리가 만든 공동체는 땡땡땡땡에 의해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뭘까요? 여러분들 이미 배웠겠죠? 바로 일반 의지죠. 이 일반 의지라는 건 뭐냐?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억 안 날까봐 뒤에서 복습을 하나 해줄게요. 자, 일반 의지 한 번 더 죽여줄게. 더 죽여주는 게 아니라 적어주는 거예요. 공동선 실현 의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짚어주고 갈게요.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봐. 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도록 일반 의지에 의해 강요당할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유로워지는데 일반 의지에 의해 강요당해? 뭔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선생님 일반 의지에 의해 강요당하는데 어떻게 강요당하는 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설명해 줄게요. 자, 일반 의지는 공동선 실현 의지지. 이런 공동선 실현 의지에 의해 강요당하는 것은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강요당하는 것은 공동선, 나에게도 선이고 너에게도 선이고 모두에게 선인 거에 의해 강요당하는 거야. 곧 이 이유는 뭐야? 나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나의 자유를 위한 것. 여기서 자유는 시민적 자유겠죠? 따라서 강요는 이게 뭐 부정적인 게 아닌 거야. 강요라는 말 때문에 부정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에 의해 강요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또 기억이 안 날까봐 한번 복습을 하고 예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특수의지랑 일반의지를 배웠을 거예요. 특수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였고 일반의지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뭐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또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위한 의지였는데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이따위로 턱스크, 코스크 하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건 어쨌든 나에게 강요되는 거잖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턱스크 코스크 하지 맙시다 라고 강요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공동선을 위해서 강요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루소도 그런 거예요. 일반의지, 공동선을 위해 강요하지만 결국 그거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면 벌써 한 페이지가 끝나버렸네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